전통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국민의힘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우리 경남의 민심을 대한민국의 동남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뭐 민주당에 비해서 국회의원은 많습니다만 지방에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실제로 산업의 부가가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계공업, 조선산업,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이 우주항공 분야인데 지금 이것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기계공업이 철저하게 많이 망가졌고요. 이게 이제 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에 조선산업은 세계 경기를 타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산업 정책의 그 역진성 때문에 또 생겼던 일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만 경남 경제 여건 분석이 한국은행 자료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민주당 도정 들어서 이 경남 경제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가 이 지표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려야 것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경남은 산업, 제조업의 중심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대한민국의 수출을 담당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활력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없을 때 방문 후보는 29.9%. 이게 이제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정책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파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경남의 경우에 사실은 큰 지역 도정도 얼마 전까지 김경수 지사가 했고 또 창원시장도 지금 민주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동부권의 도시들 김해 같은 것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빨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창원시 경남도 대한민국 전체가 여당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당정 간의 협력이라는 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는 야당이고 지금 이 경남도에서만 해도 소수당이고 창원시만 해서도 지금 소수당입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 점은 지금 시민들과 또 시의원들 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가다듬고 있는데 큰 정책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을 키워야 된다. 예. 지방 재정 능력을 키워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국가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재구축해야겠다. 과거에 경남이 차지했던 우리 산업에서의 굳건한 위치를 새로운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구축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경남 선대위의 아주 핵심적인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지금 교육감 선거는 이게 뭐 여야 선거가 아닙니다만 이번 여론조사 드러난 것을 보면은 수도권과의 학력 격차를 굉장히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는 특히 제가 그 스마트 교육 기술을 통한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 특히 AI 맞춤형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경남에서 마산 하포에서 첫 실험을 시작했습니다만, 수도권의 산하 또는 마산 하포의 산하, 진동면의 산하, 어디에 사는 관계없이 똑같이 자신의 소질과 수준에 맞는 수업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공약 준비 중인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부분 아직은 이제 두 후보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지금 뭐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여기에 상당히 이제 관심. 경남은 경남만의 무엇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부산은 부산은 이제 우리 2030 엑스포를 다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울산은 또 울산다운 뭐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지역의 굳건한 축 위에서 메가시티도 가능한 것이지 자칫 다른 지역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뚜렷하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산업적인 이런 그 구심이 없이 그냥 메가시티로만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KTX 생겼더니 모든 수술 다 서울서 받고 모든 백화점 서울로 가고 그러더란 거 아닙니까? 그런 전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는 거 하나하고 다음에 메가시티란 말이 무슨 매직 워드처럼 마술 단어처럼 하는데 이게 사실 메가시티가 나왔던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권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간사이권, 오사카권의 이야기인데 그 원산지에서도 좀 시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도쿄 혹은 런던 이 초극화되는 그 부분을 맞서기 위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자칫하면은 원산지에서 시들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 잘 봐야 될 거고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지역의 경쟁력을 씌우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고 문화적인 어떤 경쟁력 또 교육적 경쟁력, 산업적 경쟁력 이것을 다 갖춰줄 수 있는 지금 각 도, 각 광역시 마다의 특장도 함께 살리는 정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후보 으로서의 이권을 내는 것들은 같은 것도 예. 저희 당 의원이 이제 부산 의원도 예. 많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도 주도를 했죠. 그리고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2030 지난 연말 국회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추진 결의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다 됐습니다만 그때 결의 때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했고 지금 이게 부산과 동남권 경부 울 지역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이런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의 2030 엑스포 또 하나 신공항 예, 국제적 경위 갖춘 신공항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그건 뭐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신공항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양당 입장 차이는 세계 경제 접근권 이런 게 더 강화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그건 뭐 서로 이의를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미 이제 앞에 좀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문재인 정부의 투입해서 다라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지난번에 이제 원전 감사 때 문제됐던 신한울 3, 4호기를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원안에서 결정이 나서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다시 수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걸 재개를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로 원전 감사 그 사태입니다. 사태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이제 불씨가 됐다는 것인데 신한울 3, 4호기 적시공사 재개 네. 이건 아마 뭐 이재명 후보도 큰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거 허용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규 핵발전소를 6기 이상 수주하자. 미국 공동으로. 이는 이제 우리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고요. 핵발전 비중을 뭐 우리가 또 핵으로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발전 비중을 우리도 미래로 이렇게 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핵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자. 왜냐하면은 이건 탈탄소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탈탄소가 지금 아무리 LNG라 그러더라도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발전 비중을 30%를 유지하자. 그리고 이제 현행 자꾸 발전도 새로 짓자는 게 아닙니다. 현행 30년, 40년 주기인 것을 안전성을 강화해서 사용 연한을 좀 늘리자. 이제 이런 정책이 기본이고 무슨 전부 핵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미래 전략과 어떤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영화 하나 보고 이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 정책이 결정된 거 아니나 싶은데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은 체르노빌 원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어떤 오해와 착각 때문에 일본의 그 원전 때 죽은 사망자가 원전 사고로 죽었다고 대통령이 실언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그 쓰나미 때문에 죽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원전 정책은 지금 우리 민주당의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공로를 모아야 되고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핵 주기를 또 완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겠죠. 그런 건 같이 해야 되는데 원전에 대한 지금 과도한 어떤 체르노빌식 어떤 착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수한 그 기술 지금 EU에서도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소형 원전을 통해서 탈탄소 목표를 채우자. 우리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탈탄소 속도에 맞는 가장 방안이 안전한 새로운 첨단 원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EU에서도 지금 이 SMR 같은 이런 고속 좋은 이게 소형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스노미로 분류하려는 그런 논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영화 한 편. 민주의 결과는 원전을 재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시죠? 또 대한민국 역사를 지켜왔고 또 대한민국 이전부터 임진왜란 때도 의병과 또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지켜왔던 땅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모든 면에서 앞서왔던 땅입니다. 경남은 민주당 대통령도 2명이나 만들어낸 그런 정치적으로 균형이 잡힌 곳입니다. 경남 유권자들은 아주 저는 현명하게 대한민국을 선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지난 정부, 이번 현 정부가 잘못한 것, 또 현 도정, 또 현 여러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잘못한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경남이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을 쇄신하고 다시 재도약시키는
동남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민주당 정책도 꼼꼼히 따져보셔서 자꾸 비교해 보시고 좋은 정책을 채택하라고 압박을 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경남과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문석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